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예선 D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D조는 호주, 덴마크, 프랑스, 튀니지 이렇게 4팀이 배정되었습니다. 호주는 아시아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월드컵의 얼굴을 비추던 호주가 어렵사리 월드컵 무대를 밟았습니다. 카타르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러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번 월드컵의 숨은 복병으로 꼽히는 1순위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성적이나 경기력이 좋았던 것이 긍정적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막강한 전력이지만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는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튀니지는 조별리그를 통과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직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항상 문제로 지적받는 득점력과 주전급 선수들의 잦은 부상은 불안 요소입니다. 한 국가씩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경기 전부 한 경기장에서 하게 되었고 카타르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러봤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런 환경적인 장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의 소속팀 사정이 좋지 않은데 현재 그나마 호주 대표팀에 남아있는 유럽 1부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는 전성기가 지난 에런 무이와 매튜 라이언 그리고 이탈리아 무대에서 뛰고 있는 후루스티치 정도가 끝입니다. 특히 공격진은 더 심각한데 예전에 비두카나 해릭 휴얼, 팀 케이힐 등의 공격 자원을 배출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공격수 자원이 빈약한데 윙 자원인 매튜 레키를 원톱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수비진에는 베일리 라이트와 로울스가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중원에는 에런 무이와 후루스티치 그리고 잭슨 어빈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키 플레이어는 후루스티치입니다. 올 시즌 세리에의 베로나로 이적해 5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대표팀에서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에런 무이가 뒤에서 받쳐주며 후루스티치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면 호주 특유의 체격으로 잠궈놓고 승점을 따내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D조 예상 순위는 4위로 보여집니다. 덴마크는 중앙 공격 자원의 이름값이나 퍼포먼스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팀이 좋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캐스퍼 슈마이켈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수비에는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피에로와 바르셀로나의 크리스텐센이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양 풀백에는 요아킴 멜레와 라스무스 크리스텐센이 나설 것으로 보이며 3백을 쓰게 되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안정적인 모습과 좋은 롱패스 능력으로 이번 시즌 인정을 받는 요아킴 안데르센도 버티고 있습니다. 중원은 호이비에르의 수비적인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에릭센과 델라이니가 나설 것으로 보이며 공격 쪽에는 클럽 브리에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코프 올센이 오른쪽에 담스고르가 왼쪽에 포진할 것으로 보이고 최전방에는 볼베로와 브레이스웨이트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 플레이어는 클럽 브리에에서 2시즌 연속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코프 올센입니다. 인버티드 윙어의 성향을 갖고 있고 패스와 드리블은 물론 좋은 피지컬도 갖고 있어 덴마크의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으로서 B클럽으로 충분히 이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센의 활약에 따라 덴마크의 조별리그 순위는 물론 토너먼트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덴마크의 D조 예상 순위는 1위로 보여집니다. 프랑스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킬리안 음바페, 폴 포그바 등이 주축 선수들을 의심의 여지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와 카마빈가, 아스날의 살리바 등 지난 월드컵 이후 등장해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어린 선수들까지 등장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고 아직 음바페나 벤제마, 바란 등의 주축 선수들도 건재합니다. 다만 포그바와 캉테라는 중원 주전 미드필더의 부상,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은 불안한 요소로 꼽힙니다. 중원에는 추아메니, 카마빈가, 라비오가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에 따라서 마르세유의 귀엔두지도 선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그리즈만,
벤제마, 음바페 라인이 유력해 보이며 높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루, 그리즈만이 좋지 않은 컨디션일 때는 라이프치히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은쿤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 플레이어는 추아메니입니다. 포그바와 캉테가 빠진 프랑스의 중원은 마치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세미로가 갑자기 맨유로 이적시장 막판에 이적하며 갑작스레 레알의 선선을 맡게 된 추아메니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기존의 프랑스 중원에 비해 낮은 이름값을 추아메니가 어떻게 채워주는지에 따라 프랑스의 이번 월드컵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디조 예상 순위는 이유로 보여집니다. 휘니지는 올해 초에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올라오며 팀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을 3-0으로 꺾은 기록도 있습니다. 중원에서 쾰른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엘리에스 스키리를 중심으로 조직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항상 문제로 지적받는 득점력과 주전급 선수들의 잦은 부상은 불안 요소입니다. 수비 쪽에는 브론과 탈비가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스키리가 고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중원의 라이두니와 벤 롬드아네의 선발 가능성이 높은데 맨유에서 버밍엄으로 임대를 간 한니발 메브리도 공격 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수는 카타르의 알두아일에서 뛰고 있는 응사크니와 카지리가 양측면에 나서고 자지리 혹은 케네시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할 것입니다. 키 플레이어는 분데스리가에서 20-21 시즌 이미 두각을 나타낸 엘리에스 스키리는 수비와 패스 전개 모두 강점을 가진 미드필더로 소속팀인 쾰른과 대표팀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키리가 수비적으로 얼마나 기여해줄 수 있는지와 공격으로 전개되는 패스의 질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는지가 휘니지가 프랑스와 덴마크를 상대로 실점하지 않고 득점을 가져가느냐의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휘니지의 디조 예상 순위는 3위로 보여집니다. 무난하게 프랑스와 덴마크의 16강 진출이 점쳐지지만 프랑스가 과연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다만 이전의 사례들과는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전 우승국 같은 경우는 우승 이후 지나치게 보수적인 선수 선발과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진 동기부여 그리고 운적인 요소까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 선수진에는 살리바, 추아메니, 카마빈가, 귀엔두지 등 월드컵 우승을 경험해보지 못한 선수들이 많은 데다가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진이 탄탄하다는 것, 그리고 선수 각각의 플레이에 개성이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에도 용이하다는 것이 이번에 프랑스가 자신들의 손으로 시작했던 월드컵 우승국 조별리그 탈락 징크스를 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조직력이나 선수진의 퀄리티가 좋고 심지어 최근 덴마크가 프랑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덴마크가 프랑스를 누르고 16강에 1위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휘니지와 호주는 탈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휘니지는 적어도 몇몇 포지션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고 팀이 잘 뭉쳐있는 반면 호주는 기존 베스트 11에서 부상자도 있고 주축 선수들의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전 포지션에 걸쳐 애매한 퀄리티의 선수들이 많아 승점을 따낼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휘니지는 호주를 잡고 프랑스 혹은 덴마크를 상대로 역습 축구를 통해 승점을 얻는다면 또한 16강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